이번에는 수동수성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수성 기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어떠한 에너지, ATP 같은 에너지 요구가 없다.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물질의 이동에서 특히 모세혈관 안과 밖 그리고 밖에서 세포한테 물질의 어떤 이동이 되어지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그리고 또 치료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전 확산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퍼지는 거죠. 퍼지는 거, 물질이 퍼지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질의 이동이 결국은 퍼지는 것인데, 물질이 어디에서 어디로 퍼지냐면 물질이 많은 곳에서 물질이 적은 곳 쪽으로, 그래서 고농도에서 고농도가 있는 지역에서 저농도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질의 이동이 되는 것을 확산이라 하고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물질의 이동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물질이 균등하게 퍼져 있다. 균등하게 퍼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확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물질의 이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산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골고루 퍼지는 현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는 거에서는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확산이 좀 더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온도입니다. 확산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일단은 고온, 저온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과 온도가 낮은 곳에서 봤었을 때 온도가 높은 쪽이 훨씬 더 확산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온보다는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산이 고온에서 확산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산의 면적에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확산이 되어질 때 퍼지는 면적 자체가 당연히 넓으면 많은 양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겠죠. 특히 우리가 여기 확산의 면적, 확산 표면이라고 좀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거에서는 이제 모세혈관에서의 확산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특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혈관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큰 전체적인 면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이 그만큼 전체적인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혈액성분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그만큼 많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면적에 또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입자의 크기입니다. 확산이 되어질 때 아무래도 이렇게 큰 입자가 확산이 되는 거하고 이렇게 작은 입자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확산이 되어질 때 큰 입자면 일단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질 때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산이 잘 되지 않는 갖게 되는 거고,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 입자가 이렇게 작은 것들은 그만큼 빨리 이렇게 확산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막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막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진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 막이죠. 둘 중에 인지질로 되어 있는 세포 막이죠. 세포 바깥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요 안에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바깥과 안쪽이 물질이 골고루 퍼져서 물질의 농도가 균등해질 때까지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산이 물질의 이동에서 되게 중요한 물질 이동의 한 기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농도에 저농도로 균등하게 퍼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세혈관 또는 세포 안과 바깥에서 물질이 이동이 수동적으로 일어날 때
물질 운반 기전에서 되게 중요한 물질 이동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은요. diffusion time, 확산 시간입니다. 이 확산 시간은 여기 보면 확산 시간은 time equal distance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t는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물질의 이동에서 모세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확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세혈관 안에 있는 성분들이 바깥에 있는 세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때 요 거리를 확산 거리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그 확산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확산 거리가 여기 t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t는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거리의 시간은 확산 시간은 거리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세혈관에서 세포까지의 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확산되는 시간 확산 시간은 t는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t는 1이 되는 거죠. 거리는 시간을 1이라고 친다고 하면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모세혈관으로서 이렇게 멀어졌다. 거의 2배만큼 멀어졌다. 라고 하면은 걸리는 시간 t는 2배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배만큼 멀어졌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 확산 시간은 3의 4승이기 때문에 9가 되는 거죠. 결국은 확산 시간이 모세혈관으로부터 그 세포에게, 그러니까 세포까지 그 거리가 정상적일 때와 그 다음에 뭔가 부종이 있거나 해서 이 모세혈관에서 세포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마밖에 뭐 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3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걸리는 시간은 제곱으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어서 1초 정도의 확산 시간이 1초 정도였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1초 정도였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2배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4초가 걸리는 거고 3배만큼 늘어났다. 라고 하면 확산 시간이 9초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이게 도달이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포가 정상적인 거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세포에게 도달되는 시간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면 원활하게 세포에게 공급되어져야 될 것들이 공급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종이 있어서 이렇게 확산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세포에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또는 세포에게 물질 이동이 되어져야 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물질이 거기까지 그 세포에게까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종이 심하게 되면 세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세포의 네크로시스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부종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확산거리를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부종을 감소시켜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삼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스모시스 삼투죠. 일단 삼투는 액의 이동인데 우리가 액의 이동에서 우리 인체에서 봤었을 때 물의 이동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이동. 그래서 일단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세미퍼미어블 멤브레인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입자가 많이 있는 곳 쪽으로입니다. 쪽으로. 어떠한 입자가 특정한 삼투압 작용을 하는 입자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무엇의 이동이? 액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삼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은요, 특히 이제 소금 삼투 현상을 만드는 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 혈관 안에 있는 혈장 단백질, 그다음에 조직에 있는 조직 단백질이 마찬가지 단백질도
삼투를 만들어내는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도 우리가 암제활에서는 되게 중요한 특히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삼투압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탈링이 가서 설명할 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삼투와 연결해서 실효적인 것까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삼투를 이해하기 위한 뭐 하나의 질문 같은 건데요. 이게, 예, 고기가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고기는 물을 마시냐 안 마시냐는 물고기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삼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삼투작용을 만들어내느냐 삼투작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은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는 뭐 고기가 이렇게 있다 치면 고기입니다. 고기가 있다 치면은 민물고기는 이 고기 안에 있는 염분의 농도가 바깥에 민물이니까 아무래도 소금기가 없는 거죠. 바깥에 물에 소금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기 안으로 이렇게 삼투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삼투작용에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게 바깥에 있는 수분 자체가 물이 결국은 그 안에 농도가 소금 농도가 높은 물고기 안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물고기는 이 유리네이트 요를 통해서 방출을 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어찌됐든 바깥보다는 삼투압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수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뭔가 수분을 빼내지 않으면 결국은 물고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이제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몸에 유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네이트 소변을 넣는다. 그래서 드링킹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투에 의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수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바닷물고기죠. 썰트 워터 바닷물고기. 바닷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다 쪽에 바깥의 환경에 소금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수분이 물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피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죠.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바닷물고기는 뭔가 이게 그러니까 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탈수로 인해서 당연히 물고기가 제대로 된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바닷물고기는 이렇게 물을 드링킹 마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변을 배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바깥으로 표면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다 소변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어죠. 연어는 이제 바다에서 살기도 하고 민물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살 때는 물을 이렇게 들어 마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질 때는 민물로 올 때는 유리네이트 소변을 통해서 물을 배출하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삼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닷물고기냐 민물고기냐 또는 바다와 민물에서 같이 사는 연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삼투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제가 단백질 삼투압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치료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도 설명을 하고 개념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흡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과 제흡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질의 이동에서 이게 모세 혈관에서 안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필트레이션 여과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포 모세 혈관의 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과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여과이지만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여과의 한 현상, 막을 통한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혈관 안에 있는 성분들이 혈액 성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여과 또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아주 작은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미세 여과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수분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 막을 통해서 이동이 있는 것을 재흡수,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reabsorp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막을 통해서 뭔가 걸러지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혈관, 모세혈관 안에서 안과 밖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과, 재흡수적인 액의 이동인데 이제 막을 통한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을 통한 액의 이동인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통 여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과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여과 현상은 일단 압력에 따라서 여과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아무래도 높은 압력이 있을 때 압력이 적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여과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상습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걸러지는 필터에 걸러지는 그 표면적 여과가 되어지는 필터의 표면적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기 커피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커피 필터가 작은 것과 커피 필터가 아주 큰 거에서는 여과량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이 작은 거에서 나오는 시간당 나오는 커피의 양과 큰 필터에서 나오는 단위 시간당 커피에 만들어지는 커피의 양은 여과돼서 나오는 양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표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과되어지는 막의 투과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 투과되는 막의 구멍의 입자가 당연히 크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입자가 작으면 그만큼 미세하게 많이 걸러지고 나가는 양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투과성에 따라서 투과성이 당연히 높으면 여과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투과성이 낮으면 당연히 빠져나가는 여과량이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과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압력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표면적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투과성이 증가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여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미세여과라고 표현했죠. 미세여과. 그래서 보통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요 현상, 이것을 미세여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을 통한 액의 이동이 결국은 여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탈링의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치료적인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